자, 여기 선생님 볼펜을 굴려볼게요. 볼펜이 왼쪽으로 굴러가네요. 그럼 왼쪽이 더 낫겠죠? 근데 팽이는 왜 올라가죠? 안녕하세요, 과학체험반 여러분. 오늘은 중력을 이용한 착시, 착시라고 하기 좀 그렇고, 중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중력과 다른 생소한 경험들을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 준비한 도안이 있어요. 이 도안 모양대로 잘라주시고, 방법은 간단해요. 점선은 접어주고 같은 숫자나 표시가 있는 뜻끼리 붙여주시면 돼요. 먼저 접어주고 점선은, 그리고 3은 3끼리, 뭐 2는 2끼리, 샵은 샵, 별은 별끼리, 별 다시는 별 다시끼리 붙여주시면 돼요. 받침대는 이렇게 완성이고요. 팽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팽이도 접어주시고 샵은 샵끼리, 퍼센테이지는 퍼센트끼리, 퍼센트는 퍼센트끼리 해서 붙여주신 다음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팽이를 양쪽을 붙여주시면 이렇게 받침대와 팽이가 완성됩니다. 굴려보면 알겠지만 얘가 이상하게 거꾸로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이 수업에서 배운 것처럼, 그 과학 수업에서 무게라는 것은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예요. 근데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을까요? 자, 이 공의 무게는 10N이야. 그러면 공이 받고 있는 중력 크기가 10N인 거겠죠? 근데 사람의 몸은요? 팔도 무게가 있을 것 같고, 몸무게도 있을 것 같고, 머리도 무게가 있을 것 같은데 다 중력을 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몸무게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물체가 지닌 무게중심점, 만약에 무게중심 배꼽이다. 그럼 배꼽에서 받는 중력의 크기가 팔, 뭐 몸통, 다리, 머리 이걸 다 대변한다. 모든 몸에서 받는 그 뭐야 모든 몸에서 받는 중력의 크기를 다 대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복잡하니까. 자, 아주 간단한 실험?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남자의 몸이 여자의 몸보다는 무게중심이 높다고 합니다. 무게중심이 높다라는 건 뭘까요? 무게중심이 높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만약에 쏠리게 될 경우 더 위에서 더 상체를 굽히게 될 경우 더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뭔 얘기냐? 자, 이거는 여자만 할 수 있는 자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자세인데요. 무릎 꿇고 기도 자세를 취하고 몸을 숙이고 양팔을 바닥에 붙이고 턱을 집게손가락 부근에 위치시키고 얼굴을 고정한 후 양손을 뒤로 빼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는 여자보다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뭐 요쯤에 있다고 칠게요. 마우스 커서 있는 곳 더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에 반해 여자는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곳에 있어요. 여기 바깥에, 여기 이 치우쳐져 있는 상체 쪽이 아니라 더 안정적인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자세를 여자는 할 수 있고 남자는 못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 남자인데 지금 되는데요. 그럼 당신은 무게중심이 다른 사람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자란 얘기는 아니고,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겠지. 음. 자, 아까 했던 그 장치도 어떤 원리냐? 이 공이 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분명히 높은 곳에 올라간 것 같지만 무게중심을 따져보면 무게중심이 더 낮은 곳에 위치한 걸 알 수 있어요. 더 안정적인 곳. 말하자면 두 팔을 아래로 해서, 좀 낮은 곳이지만 아래로 해서 철봉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랑, 두 팔을 위로 벌려서 아주 철봉이 높지만 두 팔을 위로 벌려서 땅에 발이 닿고 있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철봉이 낮아도 내가 위로 몸을 올려가지고 철봉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하고 두 팔을 철봉이 높아서 내가 두 팔을 손을 위로 뻗어서 잡아야 하지만 발에 땅이 붙어 있는 경우하고 어떤 게 더 안정적일까요? 네, 뒤의 상황이 더 안정적이겠죠. 이 팽이도 역시 비록 양쪽의 철봉이 낮을지라도 두 팔을 아래 내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와 철봉은 더 높아도 위로 잡아서 발은 땅에 붙어 있는 이 상태, 이 두 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이 더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구조 때문에 그러죠. 이 받침대가 벌어져 있어서 더 아래로 무게중심이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팽이가 더 안정적인 곳에 위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높은 곳에 있어 보여도.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트러스 아치를 만들 건데요. 이미 많은 수업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먼저 만드는 법, 이 종이를 가로는 6등분, 세로는 8등분 해서 접어주세요. 이때 같은 방향으로 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각선으로 접어주셔야 돼요. 이때는 아까 접었던 거랑은 반대 방향으로 접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가로 8번, 8등분, 세로 6등분 접어주시고 대각선 방향은 반대로 접어주셔야 돼요.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만질 때 그어줬어요, 선을. 이 방향, 이걸로 여기를 접어줘야 된다, 여기를 접어줘야 된다, 그어줬어요. 그래서 접게 되면 이러한 아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이 이때 대충 만들어가지고 조금 보기 안 좋긴 한데 얘는 다른 기껏 종인데, 그래봤자 종인데 다른 물체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어요. 하중을 견딜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자, 우리 친구들이 물체를 이 방향 끌려고 해요. 내 힘은 이 방향을 끌지만 이 방향 끌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분해해 볼 수 있어요. 결국 양쪽으로 위로 이 방향으로 그리고 옆으로 이 방향으로 같이 올리게 되면 물체는 놀랍게도 우리가 맨 처음 봤던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올리면서 옆으로 끌면서 같이 하게 되면, 같이 잡아당기게 되면 대각선 방향으로 물체는 움직여요. 즉 힘은 다른 두 가지 힘으로 분리가 되며 분해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두 가지 힘을 같이 하면 이 힘이 된다는 거고, 마치 더하기 빼기처럼 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자, 평행사변의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힘은 아까랑 같은, 대각선 힘은 같은 힘인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분해가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힘은 더해질 수도 있고 분해될 수도 있어요. 분산될 수도 있어요. 자, 아까 봤던 아까 아치는 어떤 형식이냐? 자, 이 물체는 이쪽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아치 구조 특성상 이 힘을 옆으로 분산시켜요. 괜찮아요? 아까 우리가 힘 분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래로 받는 하중을 옆으로 분산시킵니다. 근데 이 물체도, 옆에 있는 물체도 중력을 받겠지만 걔도 분산시켜요. 이런 식으로 분산해 가면서 서로 힘이 상쇄되고 서로 분산되면서 어떤 무거운 물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아치 구조는 너무 많이 우리 친구들이 기술 시간에도 수업을 들었고 체험 수학 시간에도 트러스 아치 가지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 우리가 중력 말고 배운 힘이 또 하나 있죠? 네, 탄상력, 고무동력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